안녕하세요. 갑자기 많은 관심에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자전거 박사도 아니고 그냥 자전거를 좀 오래 타고 정비도 좋아하니까 이것저것 좀 알아보겠죠. 경험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얘기들을 이제 들려드리는 거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신 다음에 직접 해보세요. 그러셔가지고선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뭐라 그러죠? 지오메트릭도 다를 수가 있고 체형이 다르니까 나한테 맞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또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서 본인한테 맞는 거로 선택하시고 본인만의 어떤 데이터를 만드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자전거를 타면서 생기는 몸의 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저도 몇 번 이제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도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러니까 지오메트릭이라는 말이 자전거를 내 몸에 맞게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해서 아픈 부위를 이제 좀 감소시켜 주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뭐 요거는 전문적인 이제 뭐 의학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아주 깊이까지는 저는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의사가 아니니까. 제가 찾아본 거랑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거 그거를 좀 정리해 가지고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 해서 제가 예전에 자전거를 옛날에는 자전거가 사이즈에 대해서 큰 개념이 없었죠. 그냥 자전거다 그러면은 막 타고 다니고 막 빌려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죠. 신발같이 뭐 내 몸에 맞는 사이즈 뭐 X스몰부터 해가지고선 라지까지 그리고선 거기서 또 미세 조정까지.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1mm 단위 1, 2mm 단위로 움직이는 걸 미세 조정이라 그래요. 뭐 안장이 좀 낮은 것 같은데 한 5mm만 올려주세요. 막 1cm만 올려주세요. 이거는 아니고요. 아주 조금씩 움직이면서 자전거를 계속 타면서 좀 완화가 된 것 같은데 좀 아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정말 몇 미리씩 움직이면서 거기다가 사인펜으로 체크를 하시고선 몇 미리씩 움직이면서 내 몸에 맞춰주는 게 그걸 미세 조정이라고 해요. 예전에 제가 자전거를 좀 큰 거를 탄 적이 있었어요. 아픈 부위는 허리였어요. 허리. 자전거를 타고 난 다음에 허리가 너무 아파요. 자전거 탈 때도 좀 아프지만 자전거 탈 때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은 뭔가가 잘못됐으니까 자전거 탈 때 몸이 아프겠죠? 자전거가 컸어요. 자전거가 제 몸에 비해서 자전거가 좀 크니까 라이딩을 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세가 안 잡히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자전거가 크다는 거는 여기 탑튜브 이걸 탑튜브라 그러죠. 이게 거리가 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세가 더 앞으로 구부러지겠죠. 더 앞으로 구부러지니까 허리가 타고 난 다음에 탈 때도 허리가 좀 아팠어요. 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거리를 좁혀줘야 되는데 탑 튜브를 좁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안장 C포스트 안장이나 아니면은 스템을 짧은 거를 쓰시던지 안장 레일을 앞으로 이동을 해주시던지 안장 C포스트 중에 그 C백이라고 있어요. 셋백 안장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이렉트. 요거는 지금 봉에서 끝까지 올라가서 안장에 딱 붙어 있죠. 그런데 셋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안장 이 C포스트에서 뒤쪽으로 살짝 빠져가지고서 안장이 뒤쪽으로 이동이 되어 있는 그런 C포스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저기 있는 자전거 안장 C포스트 보이시죠? 뒤쪽으로 살짝 이동을 했죠? 저게 C백이에요. 셋백. 셋백이나 C백이나 똑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걸 다이렉트라 그래요. 다이렉트로 바꾸시던지 안장을 앞으로. 안장이랑 이 스템을 짧은 걸 쓰고 안장을 하면 이 간격이 좁아지겠죠. 엉덩이는 항상 여기 위에 걸쳐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좀 완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안장 레일 자체는 이걸 레일이라 그래요. 레일. 기차 레일. 얘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얘를 조금씩 앞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세요. 이동을 해가지고선 뭐 간단해요. 육각면치만 있으면은 얘네들을 바꿔서 저기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움직여가지고선 허리 통증에 대해서 한번 뭐 감소를 시킬 수 있게 직접 한번 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손목 저림. 손목 저림은 제가 지난번에 손목 저린 거 MTB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죠. 여기에서 자 MT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라이딩을 할 때 이렇게 45도, 거의 45도가 내려와요. 45도 내려오고 손등도 45도 정도로 맞춰주는 게 좋은데 브레이크는 항상 손가락이 이렇게 원핑거 같은 올라가 있죠. 그런데 브레이크 레버가 각도가 너무 올라가 있으면 내려오다가 손목이 이렇게 꺾이겠죠. 이렇게 꺾이면은 손바닥이 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버를 45도로 맞추시는 거, 브레이크 레버 45도로 맞추시면은 좀 완화가 많이 될 거예요. 그 파는 것들 있어요. 손바닥 저리다고서 이제 샵에서 얘기하시면은 옆에 이렇게 뭐 달려 있는 거 주시는데 그거 전에 레버 각도만 45도로 맞추시면 되고 핸드폰 어플에 각도기 어플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돼요. 로드를 타면서 제가 손 저린 적은 없어 가지고요. 보통 손이 저린다 그러면은 외국 그 자료에서 보니까 요렇게 딱 요렇게 저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MTV에서 경험을 해봤었어요. 딱 요렇게 선이 가가지고선 이쪽이 좀 저리더라고요. 전문 용어가 있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찾아보세요. 로드는 이 후드, 요걸 후드라 그랬죠. 이 후드가 수평이 되게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쪽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평이 되게 너무 올라오거나 너무 내려가거나 하지 않게 수평이 되게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올라가도 안 좋고 너무 내려가도 좋진 않아요. 그리고 로드 같은 경우에는 샥이 없잖아요. 샥이 없으니까 노면에서 오는 충격을 그대로 손으로 다 계속 장시간 이제 장거리를 탄다 그러면은 충격이 오죠. 손에서 그거를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팔을 쭉 뻗어가지고서 라이딩 하시는 것보다 살짝 구부려서 충격이 오면은 팔에서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체중이 너무 손 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엎드려 뻗쳐 하듯이 너무 체중이 앞으로 실리지 않게 핸들에다가는 가볍게 손을 올리고선 라이딩을 하고 허리 쪽에다가 좀 힘을 많이 주죠. 이쪽에 등 쪽에 척추 옆에 있는 기립근이라고 하죠. 이쪽에 힘을 좀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앞쪽에 너무 쏠리지 않게. 그리고 제일 좀 민감한 부분이죠. 회음부 통증. 회음부 어디에요? 예, 이쪽이에요. 이쪽 사타구니 쪽. 회음부 통증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민할 거예요.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조금 더 예민한데 네, 그쪽 밑에가 아플 때 딱 수평으로 이제 안장을 보게 되면은 안장이 살짝 들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자전거 탈 때는 어떻게 해요? 자전거 탈 때는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구부러져 있는데 얘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1, 2도 차이에 굉장히 심해요. 이게 올라와 있으면은 얘가 우리 그 중요한 그 공장 있는 데를 건드리겠죠. 건드리면 계속 타면서 움직이니까 아파요. 그래서 안장은 최대한 수평으로
이 코가 들려져 있으면은 자전거를 옆에 이렇게 세워보세요. 모르시면은 그 핸드폰 어플 중에 각도기 어플이 있으니까 올려가지고선 이 각도를 한번 보세요. 수평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고, 로드를 좀 공격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앞으로 살짝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너무 내려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 페달질 하면은 얘가 타고 내려와요. 이렇게 앞으로 미끄럼 타듯이 이렇게 몸이 앞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내고 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앞으로 흘러내리니까 가급적 수평으로 맞추시는 게 낫고, 공격적으로 좀 타신다 그러면 한 1, 2도 정도, 그것도 조금씩 조정하면서 내 몸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MTB, 얘는 BMX인데 MTB의 경우에는 가변 샥이라고, 샥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가변 샥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샥 길이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보통 CT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탈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부분에 해놓고선 수평으로 맞추시는 게 좋고, 다운힐 자전거는 말 그대로 산에서 내려가는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거의 세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안장이 어떻게 돼요? 코가 들려야 되겠죠. 항상 내리막길만 타는 자전거니까 얘도 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얘는 살짝 세워줘요. 그래서 다운힐 자전거를 보시면은 그냥 일반 공도에서 다닐 때 좀 이렇게 들려가지고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회음부 쪽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안장코를 조금만 내려주세요. 또 이렇게 들려 있으면 보통 그쪽이 아픕니다. 그 중요한 데가. 그리고 무릎 앞쪽이요. 이것도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무릎 앞쪽이 아픈 거는 어린애들 자전거 뺏어 가지고서 타면은 바로 아파요. 오래 못 가고. 얘가 이걸 타고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앉아가지고 페달링을 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무릎이 다 펴지지 않고선 아주 조금씩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페달링이. 안장이 너무 낮으니까, 이 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앞쪽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은, 어린애들 자전거를 우리가 뺏어 타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자전거에서 탈 때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은 안장을 좀만 올려주세요. 안장을 좀만 올려주시고 이 거리를 적당하게 좀 멀게, 페달이는 데하고 안장하고 거리를 좀 멀리 해주는 게 좋아요. 멀리 해주는 방법은 C포스트를 올리거나 안장을 갖다가 레일을 뒤쪽으로 이동해 주는 것도 멀리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잠깐 팁을 드리면은, 처음에 자전거 시작하시는 분들 자전거 탈 때 어떻게 타세요? 딱 해가지고선 이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안장에 이렇게 올라가세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높이가 안 나오죠. 올라가기 힘들어요. 탈 때는 이쪽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C포스트 위에 올라가고선 출발하실 때 한쪽 발을 페달에다가, 안 보였네요. 한쪽 발을 페달에다가 걸린 상태에서 출발하면서 엉덩이가 걸치는. 내릴 때도 안장에서 앞으로 내렸다가 이렇게 내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타시는 게 맞아요. 안장이 빠졌어요. 그리고 무릎, 아까 치면 무릎 앞쪽이었죠. 그리고 무릎 뒤는 아까 치면 반대예요. 안장이 너무 많이 높았을 때, 안장이 너무 많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거의 발꿈치로 이렇게 페달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한강에서 그런 분 봤어요. 골반이 막 흔들릴 정도로 발꿈치로 페달링을 막 해요. 뒤에서 보면은 와, 진짜.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장들을 높게 하고 타고 다니는구나, 나도 높게 하고선 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서 올리신 것 같아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그러시니까. 그래서 안장이 너무 높지 않게, 안장이 너무 높으면은 무릎 뒤쪽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 안장 레일을 앞으로 조금 이동하거나 안장 C포스트를 조금만 내려서, 그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몇 미리 정도라고 조금씩 이동하면서 내 몸에 맞는 그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무릎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발이 페달 안쪽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11자로 우리가 페달링을 하지만 페달이 요 안쪽으로 이렇게 다리가 모여 있죠.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들어왔을 때 페달링을 하면은 발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를 내줘야 되죠, 바깥쪽으로. 그래서 크랭크하고 페달에서 좀 멀리 가야 되는데, 클립 페달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건 MTB 클립 신발이에요. MTB인데 클릿이 없어가지고선 제 클릿 커버로 대신해서 그 포지션을 알려드릴게요. 자, 클릿이 여기 꽂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클릿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지금 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클릿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페달이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 발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클릿을 어느 쪽으로 이동? 안쪽으로 이동.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무릎 바깥쪽이 아팠을 때 세팅이에요. 무릎 바깥쪽이 아플 때는 얘를 이렇게 이동하면은 비비에서 발이 멀어지겠죠. 이렇게. 이거 움직이는 것도 아주 몇 미리 간격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로드 신발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숫자로 자같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하시면서 조금씩 이동하시면 돼요. 반대로 무릎 안쪽이 아플 때는 다리를 벌리고선 탔을 때, 너무 많이 벌어졌을 때 무릎 안쪽이 아프다고 해요. 그러면은 얘를 안쪽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클릿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바깥쪽으로, 클릿이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이쪽으로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은 될 거예요. 그리고 아킬레스건은 페달, 요거는 제가 페달 앞쪽으로 페달이 앞쪽으로 들어가게 클릿을 세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클릿을 뒤쪽으로 가게, 이 클릿이 힘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 우리가 페달링 할 때 힘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태권도들 다 해보셨죠? 태권도 할 때 발차기하고 옆차기하고 할 때 우리가 발가락을 뒤로 살짝 제끼면은 발로 치면 한 요정도 되려나요? 요정도? 여길로 가격을 했을 때 힘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우선 배웠을 거예요. 태권도 할 때, 발차기 할 때 발가락으로 송판을 깨거나 뭘 때리진 않잖아요. 발가락 밑에 쪽에, 이쪽에 있는데 힘을 갖다가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클릿이 요정 그 위치에 갈 수 있게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목덜미 있는데, 요 뒤쪽 있는데, 여기 이쪽 하고요. 여기 목덜미 있는데 라이딩을 한 다음에 목이 너무 뻐근해요. 여기도 아프고 막 뭉쳐있고. 보통 자전거 처음 시작하거나 새 자전거로 기변을 하셨을 때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긴장을 하게 되니까 목 있는데 힘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 목 있는 데가 굉장히 뻣뻣하고 뭉쳐있는 것 같이 피로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힘을 많이 들어가니까 힘 많이 안 들어가게 좀 릴렉스하게 그렇게 하고선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팔꿈치는 아까처럼 팔꿈치를 이렇게 쭉 피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MTB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쭉 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충격이 오면은 이 부분에서 힘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구부려 주세요. 큰 충격을 받으면은 이렇게 팔에서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게 완충 효과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발저림은 좀 흔하죠. 발바닥 저림.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도 찾아봤어요. 발저리는 거는 페달을 누를 때 발가락 쪽으로 페달을 누를 경우에 좀 힘이 많이 실릴 경우에 저릴 수가 있으니까 클릿을 조금만 뒤로 이동을 해주세요. 아까 처음에 힘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이쪽, 우리가 태권도 할 때 발로 때리는 부분, 가격하는 부분 쪽이 힘을 제일 많이 받는다 그랬죠. 근데 클릿이 너무
앞쪽으로 이동했을 때 발가락으로 페달링을 누른다 그러면은 발이 저릴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 클릿 신발 중에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로가가 나오죠. 신발이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볼이 좀 발 볼이 좀 넓으니까 볼이 너무 좁은 애를 신어도 발이 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발은 꼭 신어보시고 체크를 해보시고 하는 게 나아요. 물론 클릿이기 때문에 신발을 최대한 꽉 조이는데 너무 조여도 피가 잘 안 통해서 발이 저릴 수가 있어요. 너무 꽉 조이면은 얘는 정말 위에서 막 압축을 해서 눌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클릿 신발을 너무 꽉 조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슨하면 얘가 뺄 때 발이 놀아버리면 안 되죠. 클릿이, 그래서 클릿 조정을 하는 게 처음에 그냥 한번 세팅해 놓은 걸 갖다가 계속 그 똑같은 위치에다가 쓰는데 어딘가 불편하시면은 조금 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클릿이 MTB 클릿은 조금 이렇게 놀아요. 살짝 여유가 있는데 로드 클릿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전히 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달질 할 때 신발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페달질을 하지 않는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 페달질을 하지 않는지 11자로 맞춰 주셔 가지고선 페달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타시는데 너무 무리하게 타시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타시니까 무릎이 좀 아팠어요. 무릎이 좀 아팠는데 쉬어야 되는데, 세팅은 이제 제대로 다 돼 있는데 쉬어야 되는데도 계속 타다 보니까 무릎에 염증이 생겼어요. 염증 생기면 그거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지오메트릭을 조정을 하시고, 그래도 안 좋다 그러면 쉬세요. 막 요번 주말에 꿀벙이 있는데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프면은 쉬세요. 그냥 샤방샤방하게 타시거나, 그리고 그래도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아까 침에 회원부 같은 부분은 저기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회원부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안쪽이 좀 안 좋아진 분들도 계시다고. 오래 두지 마시고 그냥 병원 가세요. 부끄러운 거 뭐 있겠습니까? 그냥 저도 가봤는데 한 번이에요, 그냥. 네. 그러면은 자전거 통증에 대해서 조금 해결이 되셨나요? 저도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좀 자료를 여러 가지를 좀 모아가지고선 제가 정리를 한번 그냥 해드린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려니까 무슨 신경부터 해가지고선 어디가 어디를 타고 올라가서 아프고 그러는데, 재미있으려고 타는 건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은 어딘가 안 좋으면은 조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아프다 그러면은 쉬시거나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